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10 총선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김영식 강릉 원주대학교 교수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좀 지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진보 그리고 변화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못 넘었고, 근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속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들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강원 지역에서 우리 이쪽 지역에서 8개 선거구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선거구 춘천, 원주, 강릉일 것 같은데, 자 어느 강대규 변호사께서는 어느 선거구가 가장 저는 사실 원주 을 선거구 개표를 다 보고 잤습니다. 약간 사실 김한섭 후보가 너무나 아까운 인재여서 김한섭 후보가 예산실장을 하고 또 기재부 차관에 있으면서 강원도의 공직자분들은 대다수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강원도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래서 지금 낙선이 돼서 국회 가서 일은 하진 않겠지만 어떠한 정부의 요직이나 강원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바람으로 사실 김한섭 후보자가 좀 당선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좀 마음졸이면서 마지막까지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느 지역을 지금 가장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사실 원주 갑입니다. 왜 다른 지역들은 근데 이제 강원도에 소위 이제 이 선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다들 얘기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현역이 다 입성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거의 줄이었어요. 바뀔 거라고 생각한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2대6으로 그냥 간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바꿀 수 있으면 바뀔 수 있으면 그 지역은 원주 갑일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제 원창목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도 정치지만은 시장 삼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노하우나 지인들이나 선거팀이나 이렇게 잘 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만약에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원주 갑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는 똑같이 새벽까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나름 이제 박정하 후보가 디펜스를 잘 했고 그래서 결국 근소한 차이로 이겼잖아요. 선거는 중요한 게 한 표고 두 표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은 사실 그러려니 했습니다. 크게 긴장되게 보지 않았어요. 아니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이 긴장돼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이 그 태풍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한 것이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라는 거. 거기 지금 바람 세요 동해안에. 그렇죠. 지금 양간지풍 가장 셀 때입니다. 산불. 그러니까 지금 세다니까 자꾸 약하다고 하네. 자, 영동과 영서로 나뉘어서 딱 보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은 그대로 그리고 원주에서 혹시나 하고 있었던 갑과 을 지역, 특히 갑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 좀 어디로 가 저희도 인터뷰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곳이 갑이었거든요. 근데 을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리고 당선 대신 송기현 그 후보자께서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한섭 후보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 없이 너무 점잖게 나이스하게 나이스하게 원주 지역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원주가 서로에 대한 비방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 건 좀 있었어요. 오히려 오셔가지고 지원하신 분들이 지금 그런 걸 많이 하셨는데 여기 후보자들께서는 진짜 깨끗하게 하셨고 그런데 송기현 후보께서도 김한섭 후보에 대해서 조금 지역에 남아서 함께 이제 지역을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 당선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현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박정하 그 의원이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한 그 이유를 한 가지 꼽자면 박정하 의원은 윤심 마케팅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주는 수도권과 준하다고 보여지는데 수도권에서 윤심 마케팅을 한 분들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마포갑의 뭐 조정훈이나 혹은 뭐 나경원 뭐 이런 권영세 이런 분들은 윤심 마케팅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선인데 쳐내고 소장파의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안철수, 윤상현 다 이런 분들인데 박정하 의원도 당에서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당을 대변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윤심 마케팅, 용산 마케팅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에 가까울 수가 있었다. 당선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정치 이제 네. 토론의 주제를 토론을 하는데 그 상대 이제 패널께서 보수 패널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원주에 한동훈 위원장이 왔다. 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네. 원주가 두 석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왔다 가면 그 표가 다 가리라 생각하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게 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는 리스크도 큰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크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네. 사실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갔던 지역들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지역을 빼고는 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네. 그 전 대표가 선거를 할 때는 지역을 왔다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지역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표 목소리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녹음을 해서 돌립니다. 아. 예를 그렇죠. 들어서 맞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예. 박정아를 뽑아주십시오. 예. 박근혜입니다. 김한섭을 뽑아주십시오. 이걸 돌리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성대모사까지. 그 어떤 성대모사입니다. 어떠한 지역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요청한 게 없다는 것이죠. 한동훈입니다. 누구 뽑아주십시오. 이걸 안 했다는 예, 거죠. 예. 그렇군요. 저기 네. 성대모사입니다. 자, 지역 얘기 좀 조금 네, 다시 지역 돌아가 얘기 볼게요. 자, 사실 요번에 뭐 전하고 똑같아진 지금 강원 지역을 보면서 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많이 이제 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런 이쪽 민주당이 강하게 힘을 얻었지만 강원도 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이 지역 내 우리 지역 강원도의 사업들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자 먼저 이제 전과 같다는데 전과 달라요. 아, 그걸 예. 좀 먼저 수정을 할 게 뭐냐면 예. 21대는요. 예. 사실은 이제 내용이 3대 4대 1이었어요. 왜 그렇죠. 3이었냐면 예, 맞아요. 여기 이광재, 송기현, 허영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광재 의원이 아시는 것처럼 지방 선거를 나가냐고 중도에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이제 박정환 지금 이제 의원이 보궐로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무소속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홍모 이제 장관이 이제 공천을 받는 바람에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3대 4대 1이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6대 2가 된 거고요. 네. 지금은 그 구도가 이제 다 정해진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거가 이제 맞는 거고요. 지금 이제 현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지역 인사들이 외부에 나가서 국회의원 당선분들이 계시죠. 일단 뭐 김병주, 그다음에 김우영, 네. 뭐 그거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몇 분이 더 계시거든요. 비례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필요 없어요. 우리 지역 인사가 외부에 가서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많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강원도의 교통 인프라라든가 들어갈 돈들이 많잖아요. 네. 강원도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돈이 없는 지역이라고. 네, 맞아요. 어떻게든 가가지고 돈을 따와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아까 이제 그 김창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송기현 의원 얘기가 100번 맞는 거예요. 지역이 인재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진보 보수 가릴 것 네. 없이 우리 지역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요 지역에서 있는 인재 제대로 활용한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례대표도 네.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강원도 근데 출신이. 강원도 네. 출신들도 많은데 네. 이 인재들을 네. 이 사람들을 사실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어떻게 좀 뭐 방안이 한번 있을까요? 쭉 나열을 해 예. 보자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백승하 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순번 예. 3번이었고요. 또 용해인 그 예. 현 의원이 또 재당선됐는데 부모님께서 홍천 종선 출신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런 거고. 예. 국민의 비례에서는 4번인 진종호 춘천 출신이고요. 사격 선수. 예, 사격 선수, 대하체육회 이사고 조국혁신단에서 박은정 전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 1번이었고 또 김선민 전 태백병원 직업 환경의학과장 5번이었고 이런 강원도 출신 인사들이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로 따지면 뭐 구리의 윤호중이 있고 또 강원 경제부시사 출신의 맹성규가 또 있었고 맹성규. 뭐 김병주도 있고 뭐 등등의 호칭 생략하면 김호용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을 사실 강원도의 영남이나 호남은 지역 모임이 튼튼합니다. 충청도도 있고. 여야가 아니고 여야가 진보 아니고 지역 보수도 모임.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강원도인 경우에는 지역 모임이 뭐 강원도 그 보좌진계에는 보좌진 협의회도 있고 강원도 뭐 의원 모임도 있는데 네. 그 의원 모임에 강원도 현직 의원들 플러스 현직에 직접적인 연관된 비례대표. 지금
국회에서는 노영호 의원 정도가 네. 같이 다니는 거였고요. 그렇게 따지면 진종호 그 당선자 정도가 될 것인데 그걸 넘어서서 강원도와 연관이 있는 분들도 좀 다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강원도와 연관이 있는 의원분들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제가 좀 실명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연락을 하면 오히려 나 강원도랑 연관이 있다고 하지 말아라. 왜 나를 자꾸 강원도랑 엮나? 이런 의원이 계셨어요. 제가 너무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끼리는 좀 연찬회도 갖고 뭐 분기별로 정기 모임도 갖고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그 3차 개정을 하면서 서로 돕고도는 그런 연합체 구성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그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6월에 출범하는 22대 때에 이거 상정이 되고 처리가 돼야 되는데 거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 보면은 다들 특별자치도 특별법 이거 상당히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제주도가 6차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3차입니다. 예. 그래 이제 열심히 이제 좋은 안들을 내서 가지고 좀 이제 통과시키면 좋을 텐데 예.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이 특별자치도, 특별시 붐이 불었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도 150만 인구를 가지고 특별자치도를 했을 때 과연 이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일단 정치력으로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부산, 그다음에 전라도를 보면 전라남북도, 광주, 뭐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뭉쳐서 다니는데 강원도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또 8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강원도 출신들 국회의원을 모아도 다른 지역들에 보면 세 발의 피란 말이죠. 예, 맞아요. 그러면 거기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도 정부가 큰 틀에서 놓고는 나눠줄 거라 말이죠. 그러면 강원도가 과연 얼마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예산이 없으면 특별자치도는 의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사실 특별자치도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 속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는 건데 만약에 예산 확보를 썼으면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왜 특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기 위한 전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DMZ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해안 이런 지역의 군사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유재산권 침해가 많잖아요. 그리고 묶여 있는 데가 많아요. 국방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좀 풀어보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남북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민들의 열망과 또 강원도 내 언론의 예측은 다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5선 됐고요. 한기호 의원 4선 됐고요. 이철규, 이양수 의원 3선 됐고 송교 의원은 3선 됐고 다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의 힘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선 의원들이 다 많아졌습니다. 예. 영남 호남에도 많아졌어요. 이 의자가 내 의자만 높아진 게 아니라 의자들이 다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되냐? 결국 22대 총선 첫 여당 원내대표를 누가 갖고 가냐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당대표는 수도권에서 말씀드린 뭐 윤상현, 나경원, 권영세, 안철수 뭐 이 정도가 대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그 영남의 주호영 의원도 있고 또 조경태 의원도 부산에 있지만 이 영남 다선 의원들은 당대표나 나가기에는 사실 수도권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에 밀릴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하나 당대표를 주고 원내대표는 영남이냐? 또 그것도 아니다. 원내대표는 강원도를 달라라고 해서 원내대표를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철규 의원 같은 사무총장 하셨잖아요. 원내대표 갈 수도 있고 이양수 의원님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 갈 수도 있고 이 원내대표라는 것이 그 안에서 법안을 조율하고 예산을 조율하고 직접적인 도장을 찍는 역할입니다. 최종 의결권자예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에 강원도에 힘을 좀 보태달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어려운 것이 네. 삼선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당대표급세 권성동 의원이 나서기도 이거는 국회의원 의장을 할 타이밍이지 이게 무슨 뭐 당대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층이 없는 게 좀 안타까워요. 강원도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마 추미애 의원이 아마 당선자가
뭐 지금 전체 의장으로 가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송기현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허영 의원이나 그래봤자 뭐 재선 3선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약한 거예요. 한 4선 정도가 있으면 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네. 뭘 좀 조율을 원내 하고. 부대표라도 뭘 할 텐데 그러니까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예. 좀 또 상임위원장도 우리가 3선은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관례이고 그걸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7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을 한 번 맡으면 2년씩 했어요. 네. 18대 국회 때부터 3선이 많아져서 1년씩 쪼개서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많아지니까 특별 상임위를 막 만들어요. 그래도 많아져서 지금 3선들이 상임위원장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선이 많다고 좋을 게 아니라 다선들끼리의 누가 경쟁력이 있나를 봐야 그렇죠. 됩니다. 되게 암울한 이야기만 해주셨는데 자, 근데 지금 사실 중요한 게 이제 3차 개정안도 네. 이게 어떻게 통과가 돼야 되느냐 전략적으로 좀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이 행보가 좀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저는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는 다음 문제고 네. 특별법 3차 개정안 안에 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네. 거예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도록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게 통과가 되면 예. 그게 오히려 강원도 발전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것만 잔뜩 100개, 200개 나가면 그거 맞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것도 통과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특별법을 했던 게 군사, 환경, 농업, 산림, 규제 혁파를 위해서 한 건데 예. 갑자기 막 국제 학교 유치, 예, 뭐 예. 국제 병원 유치 이게 들어가니까 예.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왜 이것까지 갖고 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제 학교는 전라북도가 갖고 갔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예. 산림 규제, 군사 규제, 농업 규제, 환경 규제부터 그거부터 없애 나가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뭐 다국적 병원을 유치하던 국제 학교를 유치하던 그렇게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맞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예. 내가 봐도 이건 굳이 지역의 정체성과 상관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또 해? 그러면 경쟁력은 있겠어? 그럼 그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사람들도 야 이거 니네가 해가지고 잘할 수 있겠어? 예산 배정? 야 이거 빼.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꼭 필요한 것들 몇 개만 집중과 선택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통과시켜 놓고 지금 이제 강 변호사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나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우리 정체성에 맞는 걸 찾아가야지 이게 대도 없이 남이 하는 거 좋다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 법안 1000개 만들어 놓으면 뭐래요. 맞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예. 제가 원래 한 후반부 5분 정도 남겨놓고 이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답변 1분씩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원 지역에서 21명의 후보자들 중에 낙선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 한 명은 지역을 위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구 계실까요? 교수님 먼저. 김도균. 예. 네. 어떤 이유로? 일단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사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관계 베테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DJ 때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을 해온 남북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강원도가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강원도도 발전할 거 아닙니까? 적정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김완섭 전 차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의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 결국 SOC와 국가산업단지 유치인데 결국 예산 문제거든요. 예, 맞아요. 전국적으로 김완섭 후보만큼 예산 인맥이 넓고 탄탄한 사람은 없다. 이것을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해서든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이제 낙선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예, 아쉽게도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끝으로 이제 한 30초씩만 당선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당선자분들요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생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뒤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정쟁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정체성 중요합니다. 진보 보수. 근데 국민들은 진보 보수 별로 안 따지거든요. 맞아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우리 강원도 당선자분들께 앞으로 사법 분쟁이 계속 있을 것인데 사법 분쟁에 강원도가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피를 볼 필요도 없고 지금 있는 지역 공약, 먹거리 공약, SOC 공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야기 듣다 벌써 보니까 끝났습니까? 한 편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